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일반 물리학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할 건데요. 문제풀이 시간이에요. 할러데이 연습 문제인데 6장입니다. 힘과 운동. 첫 번째는 아니죠. 힘과 운동 그 두 번째 시간이네요. 그렇죠? 두 번째 시간입니다. 1번부터 문제를 차례대로 풀어보도록 해볼게요. 문제 1번입니다. 그림 6-12에서 6kg의 토막이 있는데 정지마찰계에서 0.601이에요. 그리고 60도의 각에 비탈로 놓여 있고 힘 F가 비탈 위쪽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대요. 토막이 비탈 아래로 미끄러지기 직전의 힘의 크기를 구하여라. 미끄러지기 직전에 이 힘 F를 구하라는 건데 결국에는 지금 마찰력은 어느 쪽으로 작용하죠? 마찰력이 이쪽 방향으로 작용하겠죠. 이쪽 방향으로 작용할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정지 마찰력이. 근데 얘가 최대 정지 마찰력을 이 알짜임, 이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임이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 커지게 되는 그 순간이 뭡니까 됩니까? 여기가 미끄러지기 직전의 힘이 되겠죠. 그럼 한번 구해보도록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좌표계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어느 쪽 방향? 이쪽 방향, 우리 미끄러지는 방향을 x축으로 보고 이쪽 방향을 뭐로 볼까요? y축으로 이렇게 한번 봐볼게요.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먼저 R자임을 계산해 볼게요. 이렇게 놔볼게요. 여기를 X축, 여기로 Y축이에요. 그러면 중력이 지금 작용하는 방향은 이쪽 방향일 거 아니에요? 얘가 중력일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R자임은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그럼 이제 중력을 수직항력의 방향과 빗면의 아래쪽 방향으로 나뉘게 되면 얘는 mg 코사인 세타만큼의 힘이 클 거고요. 여기가 세타겠죠? 얘는 mg 사인 세타만큼의 크기일 거예요. 그리고 빗면이 물체에 작용하는 수직항력이 n일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f일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작용하는 운동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겠죠. x축의 방향과 y축의 방향. 그럼 어떻게 됩니까? r자임을 f넷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r자임은 mg 사인 세타 마이너스 f일 거고요. 그리고 y축의 방향에서 수직항력은 n은 mg 코사인 세타일 거예요. 근데 미끄러지기 직전이다라는 거는 미끄러지기 직전이라고 한다는 것은 즉 R자 힘이죠. 합력이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그렇죠.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근데 최대 정지 마찰력이 뭡니까? 바로 뮤 s 정지 마찰 계수의 수직항력 n이니까 여기 뮤 s의 mg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요 식을 정리를 해보면 빨간색으로 정리를 해볼까요? 결국 f라는 것은 즉 mg 사인 세타 마이너스 f가 뭐보다 크거나 같을 때 뮤 s의 mg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이제 적당히 정리를 하면 mg로 묶어주면 사인 세타 마이너스 뮤 s 코사인 세타 요겠네요. 그러니까 최소 힘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결국에 요거를 구하면 되겠다, 그지? 그죠? 따라서 얘를 적당히 뒤집으면 뭐가 됩니까? mg는 지금 뭡니까? 6kg이죠. 6 곱하기 9.8에 사인 60도 빼기 뮤 s가 0.60 곱하기 코사인 60도 얘를 계산해 주면 되겠죠. 한번 해봅시다. 6 곱하기 9.8에 사인 60도예요. 사인 60에다가 빼기 0.60에다가 코사인 60도예요. 이거 계산해주면 대략적으로 33.28이라는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33.28 최대 맥시멈이에요. 그러니까 직전의 힘의 크기를 구하면 결국에 33.28 뉴턴보다 작거나 같으면 얘는 최대 정지 마찰력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는 거야? 미끄러지기 시작하겠다. 이렇게 결론 날 수가 있겠죠. 예, 이상으로 1번 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입니다. 문제 2번 풀어보도록 해볼게요. 기말고사를 끝낸 학생들이 미적분책 책을 빗자루로 밀어내는 그런 게임을 하고 있는데 책의 질량이 3.5kg이고요. 빗자루로 25N의 힘을 가하여 책을 정지 상태에서 1.2m 이동하는 동안 속력이 이만큼 증가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는 운동을 했다는 거겠네요. 물체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책과 바닥의 운동 마찰 계수를 구하라 라는 문제예요. 우리가 이제 운동 마찰 계수를 뮤K라고 한번 나볼까? 그죠? 뮤K라고 한번 나올게요. 그리고 얘가 물체에 운동을 했으니까 운동 마찰력이 작용하겠네요. 그럼 보자고. 물체가 이렇게 있어요. 질량 3.5kg짜리에 25N의 힘을 가했대요. 그죠? 25N의 힘을 가했는데 여기에 뭐가 작용했어? 운동 마찰력을 작용했어요. 운동 마찰력은 수직 항력에 비례하니까 뮤K N일 거예요. 그리고 얘는 mg이고요. 아래 방향으로. 그리고 지표가 위로 수직 항력 밀어내겠죠. n. 근데 n하고 m은 같겠네요. 한번 보자 이거야. 그러면 먼저 x축 방향의 R자 힘의 크기는 얼마가 됩니까? 그렇죠. F-FK일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수직 항력 n은 mg일 겁니다. 그러면은 어차피 운동 마찰력은 수직 항력에 비례하니까 F-뮤K의 mg 이렇게 되겠네.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우리가 속도가 1.6으로 증가했고 1.2m를 움직인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등가속도 운동 공식에 의하면 어떻게 됩니까? 2a의 s는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이라는 게 있잖아요. 얘를 이용해 보면 결국에 2 곱하기 가속도가 얼마가 되죠? 여기서 작용하는 R자 힘은 F 마이너스 운동 마찰력이잖아. 그러면은 가속도는 질량으로 나눠주면 되겠네. 질량분의 F의 합력, 즉 R자 힘, 그리고 1.2m 움직였네. 그죠? 1.20m 움직였고요. 초기 속력은 0이고 나중 속도가 1.6이네. 그러니까 1.60의 제곱. 얘를 풀어주면 되겠죠.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은 결국에 질량 R자 힘은 뭡니까? 질량 곱하기 질량이 지금 얼마입니까? 3.5kg이네. 그러니까 m 곱하기 1.6의 제곱 곱하기 뭡니까? 2.4분의 1 이렇게 되겠다. 그지? 근데 얘는 지금 뭡니까? Fnet 즉 R자 힘은 지금 25 빼기 뮤K 이게 mg죠. m이니까 3.5 곱하기 9.8 얘는 지금 뭡니까? 3.5 곱하기 1.6의 제곱 곱하기 2.4분의 1이네요. 그러면 이제 뮤K 구할 수 있겠네. 그지? 한번 해보자고. 그러면은 얘는 따라서 뮤K는 뭐가 됩니까? 넘어가면 되니까요. 25 빼기 3.5 곱하기 1.6의 제곱 곱하기 2.4분의 1에 곱하기 3.5 곱하기 9.8분의 1 요거를 계산해 주면 되겠다. 그치? 한번 해보자고요. 계산기로 먼저 25에서 뭘 빼야 돼? 그쵸? 3.5 곱하기 1.6을 두 번 곱한 거 그죠? 그리고 1.6 나누기 2.4겠네. 2.4 이거 계산해주면 21.27이에요. 얘를 뭘로 나눠야 돼요? 3.5 곱하기 9.8로 나눠준 게 0.61에 그죠? 얘가 따라서 0.62 이렇게 되겠다. 그죠? 수직항력이 아니라 운동 마찰 계수는 0.62 이렇게 될 거예요. 됐죠? 이상으로 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입니다. 문제 3번에서 보면 지금 이제 2km의 2kg이네요. 토막과
토막이 마찰이 없는 표면 위에 있는 3km 토막 위에 있대요. 두 토막 사이의 운동 마찰 계수 0.30이래요. 이 토막들이 도르래와 줄로 연결되어 있고요. 10kg의 토막이 3km의 토막의 다른 도르래와 또 줄로 연결되어 있다. 두 줄의 질량 무시할 수 있고요. 도르래가 마찰이 없대요. 그리고 질량을 무시할 수 있대요. 이 결합된 길을 봤을 때 토막들의 전체적인 가속도, 그러니까 똑같이 움직인다는 거네요. 그리고 줄 1, 줄 2의 장력을 구하라. 결국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바로 2kg짜리랑 3kg짜리 사이에서 작용하는 운동 마찰력일 거예요. 한번 보자고요. 검정색으로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먼저 가장 간단한 거죠. 10kg짜리 중력이 10 중력 가속도 G고요. 여기 T2라는 장력이 작용할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줄의 질량을 무시할 수 있기 때문에 T2 장력 그대로 걸리겠죠. 그리고 3kg짜리에 T1의 장력이 작용할 거예요. 그리고 2kg짜리에도 얼마? T1의 장력이 작용하겠네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거죠. 2kg과 3kg짜리에 뭐가 작용한다는 거야? 운동 마찰력이 작용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2kg짜리에서 보게 될게요. 2kg짜리에서 왼쪽으로 힘을 가게 되면 어떻게 돼? 운동 마찰력이 오른쪽에 FK가 작용하겠죠. 여기서 작용하는 운동 마찰력은 3kg짜리가 2kg에 작용하는 마찰력이에요. 그렇다면 반대로 2kg짜리가 3kg짜리에도 작용을 해야겠죠. 뭐가? 운동 마찰력이. 여기에 요만큼의 또 FK의 크기가 작용할 수밖에 없겠네요.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수직항력을 파란색으로 표현하면 2kg짜리에 작용하는 수직항력 N의 크기는 얼마가 되죠? 그렇죠. 2G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됐죠? 그렇다면 FK의 크기가 나오겠죠. 뭡니까? 뮤K의 2G가 되겠죠. 근데 뮤K 운동 마찰 계수 주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에 운동 마찰력을 우리는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방정식을 한번 세워보도록 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 보겠습니다. T1-FK가 이 가속도 A의 크기죠. 그러니까 똑같이 다 작용을 하겠죠. 똑같은 가속도로. 마찬가지로 T2 빼기 T1 플러스 FK가 뭐가 됩니까? 3A라는 가속도로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10G 마이너스 T2의 크기가 얼마 됩니까? 10A라는 가속도가 되겠네요. 얘를 뭐 하면 돼? 더해줘 볼게요. 그렇다면 우리가 토막들의 가속도를 구할 수가 있겠죠. 이거 더해주면 뭐가 됩니까? 없어질 거는 T2 없어지고요. T1 없어지고 FK 남았네요. 그렇죠? 그럼 10G에 마이너스 2의 FK는 뭐가 됩니까? 15A 이렇게 되겠네. 따라서 가속도 우리가 구하는 거에는 15분의 10G-2FK 운동 마찰력이에요. 그러면은 얘는 구해줄 수 있겠죠? 얘는 얼마 됩니까? 15분의 10 곱하기 9.8 마이너스 2 곱하기 운동 마찰력은 뭐가 됩니까? 뮤K 2G가 되니까 0.30 곱하기 2G 2 곱하기 9.8 얘를 계산해 주면 되겠네. 그지? 이게 한번 계산해 봅시다. 10 곱하기 98이겠네. 98 빼기 2 곱하기 0.3 곱하기 2 곱하기 9.8이에요. 이거 계산해주면 86.24를 15로 나눠주니까 대략적으로 5.75가 나온다는 거야. 즉 가속도가 얘가 5.75 미터 퍼 세크의 제곱 이렇게 나온다는 거네요. 그죠? 그러면 이제 T1, T2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T1, 이제 T1, T2는 파란색으로 그려볼까요? 여기에 T1은 FK 더하기 2A가 되겠네. FK는 뭐가 나옵니까? 이 뮤K가 0.30 곱하기 2 곱하기 9.8 더하기 2 곱하기 5.75
얘를 계산해 주면 될 거예요. 그죠? 그리고 T2는 10에다가 G 빼기 A네요. 그죠? 그러니까 10에 9.8 빼기 5.75 얘를 계산해 주면 되겠다. 그죠? 그럼 요거를 계산기를 한번 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3 곱하기 2 곱하기 9.8 더하기 2 곱하기 5.75였죠. 5.75 요 계산해주면 17.38 뉴턴의 힘이 될 거고요. 그리고 10 곱하기 이건 T2입니다. 9.8 빼기 5.75 5.75 이 해주니까 40.51 뉴턴이네요. 이게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답입니다. 그래서 가속도의 크기 T1, T2의 크기 이렇게 구했습니다. 이상으로 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